반드시 부모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탄생이 되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또 자식이 탄생이 되는 그런 질서 정연한 우주의 법칙이다 보니 이 속에서 이 육친관계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의 기본 판단법에 있어서 이렇게 육친과 오늘은 12운생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공부를 했는데 이 육친과 12운성을 알아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용신이라 그러는데 용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의 중추적인 흐름은 무엇이냐면은 이 용신을 알아서 어떤 시기에서 이 사람이 가장 왕성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가 그것을 분석해 보는 것이 이 용신이라 그러는데 이 보편적으로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용신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용신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물의 이치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시기가 언제 가장 꽃을 피울 수 있는 법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용신이라 그러는데 용신은 개개인마다 다 흐름이 틀리다 보니 그것을 쉽사리 공부를 한다는 것이 난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해한 부분도 여러 날, 여러 계속 반복되는 학습과 또 수많은 노력과 또 많은 감정을 해보는 실체를 갖고 있다면 그 용신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이 명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친법과 예를 들어 12운성 아니면 또 단시판단법에 대한 형충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왔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용신에 대해서 용신이 과연 어떤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가 이 용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에 있어서 보통 정이 있고 기가 있고 이 정기신 이 3박자가 크게 나누면은 천, 지, 인 이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이 이 정기신으로 해서 사람 몸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기운이 전반적인 우리 육신의 하나의 혼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사람은 이 정신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정신의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목적 바로 용신이라 그렇습니다. 이 용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쓸용자를 써서 용신이라 그러는데 사물의 이치가 있으면은 어떤 그 이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용신의 뜻이 강력해야만이 이 사물이 크게 발달이 되고 꽃을 피울 수 있고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용신이라는 게 사주 8자에서는 용신의 중추적인 역할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가장 확실한 정신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 신유년 자 신유년 닭띠해에 태어났고 또 이 사람이 또 8월에 태어났습니다. 정유월에 태어나고 또 태어난 날짜가 신유에 태어나고 시간이 한낮인 5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용신이란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의 8자는 뭐냐면은 하나의 크게 사물의 객체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하나의 인간의 전체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정신이란 건 뭐냐면은 이 8자 중에 어떤 글씨가 가장 이 오행에서 필요로운 글씨가 되는 것이 바로 용신이라 그렇습니다. 용신. 그러면 이 용신이 뭐냐? 자, 사주 8자 내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의 글씨, 그 글씨를 찾아내서 용신으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운이란 무엇이냐? 이 하나의 글씨가 이 가는 진로에 있어서 용신이라는 글씨가 이 진로의 어떤 대운에서 글씨가 힘을 실어지는가 아니면 못 실어지는가에 따라서 이 하나의 신유생의 팔자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분석해 보는 것이 명리학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신유생의 대운을 뽑아본다면은
자, 대운이라는 것은 이 앞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명이 갈 수 있는 길이 대운인데, 예를 들어 이 신유생의 정유월의 신유일에 갑오시에 태어난 사람의 운명은 어떤 용신이냐, 그 용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속에서 가장 필요한 글씨를 하나 찾아내서 그 글씨가 이 대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용신법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신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사물의 이치가 어떤 하나의 사업을 새로 시작했을 때 이 사업이 흥하고 패하고 또 이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과연 성패의 갈림길에 섰을 때 결혼을 해야 할 시기가 언제인가, 그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는 것이 용신법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도 본다면은 이 8월에 금이 이렇게 왕성하다 보니 가장 불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는데, 이 불이 하나의 이 사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신, 그것이 바로 용신이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이 이 대운에서 어떻게 꽃을 언제 시기에 꽃을 피울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것이 우리가 용신법이라 그러는데, 명리학의 가장 구성 요건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이 용신 찾기가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신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째, 그 법칙 5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5가지 법칙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부하셔야 할 게 뭐냐면은 오행의 생극지화의 법칙을 약간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자,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 체내에는 강과 약함이 있는데, 자, 힘이 강한 자는 너무 힘이 강하다 보니 좀 힘을 덜어줘야 되고, 또 힘이 약한 자는 힘이 너무 약하다 보니 좀 부추겨줘야 될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강과 약을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이 뭐냐면은 바로 목화 토금수에 이 목화토금수의 기운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사주에서 이거 신유의 예를 들어 일리에 이런 사주가 있다면은 이것을 오행으로 분석을 바꿔보면은, 자, 신이라는 것은 식간에서 그때 기초편에서 가르쳐 드렸다시피 신은 금을 뜻하고 유도 금을 뜻하고 화를 뜻하고 금을 뜻하고, 이런 식으로 오행을 다시 바꿔본다면은 이렇게 금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게 되고, 목이 하나, 화가 이런 식으로 둘로 이러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성이 이렇게 많다 보면 이 사주에서 본다면은, 사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연월일시로 분석을 했을 때 일주인 신의 자체를 비교 교랑을 해봤을 때 자기하고 같은 금이 이렇게 많으면은 이 사주는 강함을 뜻하겠죠. 강함을 뜻하면은 강한 자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강을 나눌 수 있는 법칙이 뭐냐면은 이 힘을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반대적인 성질, 화를 얻어서 이 금을 녹여주는 기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쓰고자 하는 용신이라 그러는데, 이 목, 화, 토, 금, 수의 5가지 기운을 분별해서 나눌 수 있는 법이 바로 강약법이라 그렇습니다. 이 강약이란 건 뭐냐면은 조절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사주가 너무 강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너무 강하게 되면은 그 기운이 강해서 오히려 약함보다 못하고, 사주가 너무 약하게 되면은 그 기운이 너무 약해서 강함보다 못하다, 그런 이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약을 조절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중화라는 기운을 만들어주는 이치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는 강약의 법칙이 있는데, 이 강함이 있고 야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주 연월의 구성에 따라서 그 기운이 강한가 약한가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구분을 해보자면은,
자, 생년월일시를 분석을 해가지고, 자, 갑인생의 정묘월에 갑자일에 갑자시에 태어났다. 이런 운명을 가졌다 쳤을 때, 이 사람의 기운은 도대체 강할 것인가 약할 것인가를 분석을 해본다면, 자, 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주가 본인이 되기 때문에 이 갑의 비교결항을 해본다면은, 갑으로 봤을 때 이 사주에서는 2월에 태어나 있고, 또 무를 얻어 있고, 또 시에 가서 갑자시를 얻다 보니까 이것을 오행으로 분석을 해본다면은 갑이는 목과 목이 되고, 이것은 화와 목이 되고, 갑자는 목과 물이 되고, 여기도 목과 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갑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여기도 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자체가 목이 되고, 또 목을 키워줄 수 있는 물이 양쪽에서 두 개가 있다 보니 이 사주의 구성은 아주 강함을 의미를 하고 있죠. 이렇게 사주가 강했을 때 이 기운을 덜어내줄 수 있는 기운이 하나의 가장 필요한 기운이 되다 보니 그 용신이 되는데, 이 사주의 용신은 가장 2월에 나무가 너무 왕성하니까 꽃을 피울 수 있는 불이 용신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주의 구성을 이 신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주가 강했을 때는 그 기운을 덜어내줘야 되고, 또 사주가 약했을 때 부추겨야 되는데, 신약한 사주를 본다면은 자, 무신생의 경신월에 갑오일에 경오시에 태어났다. 이런 사주를 본다면 이것을 오행으로 바꿔보면 토요, 금,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일주인 갑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화가 두 개가 있고, 토가 하나가 있는데, 이 갑의 같은 세력의 기운을 얻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면 아주 몸이 약은 신약이라 그렇습니다. 신약. 이렇게 약한 사주에서는 이 갑을 살릴 수 있는 글씨가 가장 소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용신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갑이라는 외의 글씨에서 본다면은 이 금과 화, 토가 다 기운을 설기를 시키다 보니까 이 몸은 극도로 약해진다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강약의 법칙을 보면은 이렇게 약했을 때는 이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물과 목, 이 자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고, 아까처럼 너무 강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좀 부술 수 있는 그런 반대 세력이 필요로 한 것이 운명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의 희기를 분석하신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우리가 용신이라는 글씨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용신의 뜻이 뭐냐면은 강약의 법칙을 조절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 용신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이 용신 부분은 이 사주의 세면이 분석을 해서 또 그 운명이 어느 시기에 꽃을 피우고 어느 시기에 또 쇠락할 것인가, 그걸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사주풀이를 해본다는 자, 이런 운명이 있다 쳤을 때, 자, 개축생의 을묘월에 을해일에 병자시에 태어났다. 이 사주를 분석을 해본다면, 자, 을목이라는 식간이 예를 들어 묘월에 태어나서 자기 뿌리를 얻었고,
또 해수라는 물을 얻었고 자수라는 물도 얻고 계수라는 물을 얻었다. 이랬을 때 이 나무는 가장 소중한 것이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용신인데 여기에서 을목은 가장 소중한 것이는 바로 병화라는 하늘의 태양이었다. 이것이 용신이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나무가 생장을 하고 나서 이 태양을 얻어야만이 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운명이 예를 들어 대운을 잘 만나고 세운을 잘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 박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장관이 돼서 벼슬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운명학에서 말하는 바로 용신 찾기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신을 찾기 위해서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은데 이 5가지 법칙은 첫째는 강자와 약자를 부추겨주는 억부라 그러고 두 번째는 이 병을 찾아가는 병약법이 있고 세 번째는 싸움을 중단시키는 통관법이 있고 네 번째는 기후 절서 변화를 볼 수 있는 조우법이 있고 다섯 번째는 기운 전체를 따라다니는 전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억부, 병약, 통관, 조우, 전황, 용신을 5가지 법칙을 용신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 억부의 의미는 아까 말한 대로 신광, 신약을 따라서 어떤 강하면 힘을 덜어줘야 되고 또 나약하면 부추겨야 되는 그런 것을 억부라 그러고 병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주에 병이 너무 많이 들었으면 약을 찾아서 쓰는 게 이 병약법이고 통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목과 금이 싸우고 있을 때 여기에다가 물을 가운데 넣어주면은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통관을 시켜주는 법을 통관법이라고 했습니다. 조우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물의 이치는 우주의 질서는 반드시 조우를 따라서 인간이나 동물은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불을 얻어야 되고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물을 얻어야 되는 이치가 바로 조우를 뜻하는데 이런 남녀의 기운의 차이에서도 여름에 태어난 사람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서로 합을 이루게 되면 서로 기운이 물과 불이 같이 뜻을 이루다 보니까 좋은 상생의 인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갑이라는 것이가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가장 겨울에는 모든 사물의 이치가 얼어버리니까 여기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병과 정, 하늘에 불을 얻어야만이 사물이 살아가듯이 이것을 바로 조우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것이가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럴 때는 반드시 태양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민과 계수라는 물을 얻어서 그 조우를 시켜주는 것을 조우법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기운이 왕성하면은 그 기운 자체를 다 따라서 한쪽 세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데 사주가 전반적으로 목으로만 싹 구성이 되어 있다든가 토로만 구성이 됐다는 그 세력을 전반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전황법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5가지 법칙의 이 용신 법칙이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거시기다 보니까 이 분석하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억부, 병학, 통관, 조우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사주의 핵심을 찾아서 그 운명 자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탐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